오늘 다룰 이슈는 단순한 폭로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전 권리당원 백광현 씨와 더불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실체를 처음으로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잇따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부 고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는 별개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업무 추진비 내역까지 문제 삼으며 이재명 후보의 공적 도덕성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TV토론장에서의 검찰 기소는 조작이라는 그 발언, 그리고 나는 몰랐다는 무책임한 해명. 오늘 영상에서는 백광현 씨와 조명현 씨의 폭로 내용을 정리하고 왜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민주당 전 권리당원 백광현 씨가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업무 추진비 내역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명현 씨까지 가세했는데요. 조명현 씨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한 일은 이재명 전 지사와 김혜경 씨만을 위한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개인의 노예였다. 조 씨의 이 발언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선 양심의 절규였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했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사적인 심부름꾼이자 개인 집사의 역할을 강요받았다는 것. 이는 명백한 공직의 왜곡이며 공무원의 정체성을 철저히 짓밟는 권력 남용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명현 씨는 자신을 개인의 노예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조 씨가 겪은 모멸과 부당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경기도청 공무원으로서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했던 사람이라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개인의 사적 업무에 동원됐던 현실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재명 지사를 위한 이재명 세트 샌드위치를 사고 그가 좋아하는 과일을 공간에 세팅하고 이후엔 김혜경 씨를 위한 샌드위치와 식사를 자택 문 앞에 놓아두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의 하루 일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폭로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지요. 이재명 부부는 경기도의 공적 자산과 자원을 철저히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갑질이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공적 권한의 사적 유용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 씨는 또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조명현 씨 내가 그 당시 직원으로서 증언하고 증명했다. 법적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조 씨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표명은 피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의 청렴도는 언론을 통해 들었다. 대통령은 청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도덕성에 대한 직설적 비판과 국민적 판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백광현 씨는 이와는 별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 PC 하드웨어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주쯤이었죠. 1만 개가 넘는 파일이 복구되었으며 대장동 관련 자료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 하드웨어가 외부로 반출됐느냐라는 것입니다. 백 씨는 이는 증거인멸 시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역시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경기도청 내 각 부서에 있던 최소 15개 법인카드를 사모님 팀 명목으로 통합 운영하며 김혜경 씨 수행에 사용한 정황도 폭로가 됐죠. 이 과정에서 치약, 샴푸, 소고기 초밥, 안마의자까지 법인카드로 구매되었고 수행 공무원이 아침 대기 중에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갑질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도지사 부인이 무슨 공적 지위를 가진 인물입니까, 여러분? 김혜경 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과 김혜경 씨의 동선 일치를 핵심 근거로 판단했는데요. 사모님 팀 수행팀이 실제 존재했으며
조직적으로 경기도 지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구조가 존재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적 부패는 단순한 일탈로 볼 수는 없습니다. 조명희 씨의 폭로는 이 모든 의혹이 조작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역도, 관용차 위치도, 수행 동선도, 그리고 폭로한 사람들 모두가 실제로 이재명 후보 아래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주장의 신빙성은 더욱 큽니다. 조명희 씨와 백광현 씨, 이 두 사람의 양심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서 내부로부터 드러난 실체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후보의 지시와 운영 아래서 실제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직 내부에서 나온 고발이라는 점에서 그 신뢰성과 파급력은 언론 모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조명희 씨는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토로가 아니라 경기도정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백광현 씨의 증언 또한 매우 심각한데요.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수많은 파일들, 그리고 외부 반출된 비서실 하드웨어, 이 모두는 대장동은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 주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황 증거로서 향후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증언은 서로 다른 시점과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공통된 구조를 가집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구조적 비리, 조직적 은폐, 계획적 회피라는 삼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은 오직 한마디로 일관하고 있죠. 검찰의 조작이다. 하지만 그 조작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내부에서 폭로한 이들의 존재를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왜, 어떤 계기로, 무엇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 증언에 나섰는지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치의 실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로는 정의를 외치고 행동으로는 사익을 추구하는 그 이중성, 그리고 그 이중성을 덮기 위해 조작 프레임을 반복하는 정치적 기만,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우리는 성남시, 경기도 시절에 그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체계적인 부패가 됩니다. 의혹이 많다는 건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거짓말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개인의 사익을 채운 정황이 이렇게도 반복되는데 청렴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무기처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